안녕하세요. 도시주거학 제2장 주거환경심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심리란 주거와 관련된 인간의 행동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또한 환경에 포함된 여러 요인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심리의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세 가지인데, 인간은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 두 번째, 인간은 어떤 공간 욕구를 가지고 있나? 세 번째, 인간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환경이라는 거는 인간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그 공간 반경 안에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모든 상황들을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인간 공간 욕구. 공간 욕구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넓혀가고 싶은 욕구, 더 쾌적한 공간을 얻기 위한 욕구가 있는데, 또한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나의 공간에 가까이 올 때 긴장을 하고요.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게 이제 공간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얼만큼 더 가깝게 나의 공간을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친밀함의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주 가까운 공간 속에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불쾌감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공간 욕구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거를 주거 환경 심리에서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인간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해하는가? 항상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겠죠. 외부의 침입이라던가 자연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지금껏 환경에 적응하고 뭐 이겨보려고 하고 이제 살았던 건데, 주거 환경 심리와 연결지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인지가 나오게 되겠죠. 환경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거,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이런 상황에서 생활하는 어떤 우리의 상태를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또 인지라는 거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안다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인지가 되겠죠.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뇌 속에 저장하고 인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정신적인 과정인데, 지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개념이 정리가 되고 판단하고 추리를 포함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지한다, 인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인지하는 게 달라요. 뭐 세 번째 얘기인데, 다르기도 하고 또 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지는 행동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개인은 상황에 따라, 개인의 어떤 욕구와 인성에 따라 그 자극도 다르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예로 이제 한번 보면 방과 방 사이의 벽, 그 다음에 붐비는 전철, 수십 층의 어떤 고밀도 아파트에서 나는 소음, 또한 교통량이 많은 도시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은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이다. 환경이라는 게
인간 심리 연구에서도 필수적인 게 환경이고,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 심리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같이 연구가 되는데, 심리적인 측면, 그 다음 환경 심리적인 접근, 인간 공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지각 및 인지적 표현이 있고요. 환경에 대한 반응 및 평가, 인간의 공간적인 행동과 태도들, 그 다음에 영역성, 개인 공간 및 주변의 밀도를 가지고 우리는 주거 환경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주거 공간 및 상업 공간, 공공기관, 환경 계획 및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인지는 무엇이다 하고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인지는 인간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하고 앞에서 배웠고요. 또한 개인, 가족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유기체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가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유기체로서 공동으로 성취해 나가려는 어떤 인지 과정을 통해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족의 어떤 목표가 새로운 주택 아니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걸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죠. 따져보면은 가장 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뭐 중요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재산이 얼마인가를 먼저 우리가 따져보고, 그 보유 자산에 따라 실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 가족의 목표도 공동으로 이루려는 그 인지 과정 속에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환경 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의 자극은 어떤 개인적인, 그 다음에 상대적인 자율성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각기 다른 자극의 상위성, 그러니까 같은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그 자극이 상이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환경인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틀슨이라는 학자가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가 환경의 지각, 두 번째는 끌림, 세 번째는 해석, 네 번째는 평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환경의 지각.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모든 유기체는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나 모든 유기체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의 존재를 지각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지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의 지각과 학습을 통해 변화시키는 경험에 따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끌림을 볼게요. 끌림, 우리는 누군가한테 끌린다, 아니면 끌림이 있다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주로 처음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3초에서 5초 사이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우리는 보통 끌림이 있다 없다, 느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끌림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 끌림이 있을 때 우리 두뇌 속에 지각이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강인한 느낌이나 인상. 예, 그래서 끌림이 있다 없다는 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 대상이 두뇌 속에 인지가 되는 게 끌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림이 있는 사람, 끌림이 있는 학생이 되면 더욱더 좋겠죠, 사실은. 예, 세 번째, 해석이라는 게 있죠. 어떤 지각 대상이 인지되어 가지고 유기체가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과정이 해석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연구 아니면 어떤 유기체를 보고 우리는 이해를 했다,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인지되는 과정에서 어,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거, 해석할 수 있는 거. 그쵸? 해석이 잘 돼야 나중에 평가가 잘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인지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해석이라는 과정, 이해되는 과정이 잘 인지되어 있나 없나 하는 게 해석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평가. 인지된 자극에 대해 가지고 평가와 반응을 보이는 거. 인지된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되고 결과가 나왔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와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스는 인간이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을 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